이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 편집과 편집 사이에 이 포인트를 찾아주는 일이 제일 기본적인 일이 될 텐데요. 미안합니다. 자, 보면 어느 정도 편집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음악이 시끄러우니까 끄고. 자, 이런 부분에서 편집 포인트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렇죠? 확대를 하면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걷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앞에 걷는 부분을 좀 줄이고 뒤에 이 앞부분을 요만큼을 잘라내고 싶어요. 요 클립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만큼을 드래그해서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이걸 밀어 당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플과 롤링 툴이에요. 리플, 롤링.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리플은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라내고 이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애주고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이렇게 잘라내고 이 트랙을 다 선택해서 이렇게 옮기는 이 일을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리플 툴을 선택하고 이 클립을 선택합니다. 그럼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일반 선택 툴일 때는 빨간색. 얘를 그냥 이 클립의 앞부분을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를 하면은 리플 툴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면 그대로 같이 붙어버리죠. 빈 공간 없이. 반대로 늘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원래 있던 것보다 있었던 그 공간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리플 툴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전체 러닝 타임의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있는 부분을 없애기도 하고 없던 부분을 뽑아내기도 하니까. 그렇죠? 자, 없는 부분을 있게 자, 원래는 한 이 정도의 편집이었는데 없는 부분을 끄집어내요. 그렇죠? 이 얼만큼을 더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원래 클립의 크기만큼을 뽑아낼 수 있겠죠?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리플 툴이에요. 리플. 그러니까 일반 선택 툴에서 클립을 자르고 그 안에 빈 공간을 없앤다. 혹은 그 일을 한 번에 해주는 거죠. 리플 툴은. 이렇게 리플 툴. 단축키는 B네요. 그쵸? 선택 툴은 V, 리플 툴은 B. B를 선택해서 언제든지 직관적인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선택 툴일 때도 컨트롤을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자, 선택 툴일 때 편집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리플 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B를 선택해서 이 리플 툴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가까이 편집 포인트까지 가까이 가면 리플 툴로 바꿔서 언제든지 리플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리플 툴 바로 밑에 뭐가 있을까요? 롤링 툴이 있어요. 롤링 에디트 툴. 자, 리플과 롤링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오늘 이 시간을 계속 할애할 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롤링 툴, 롤링 에디트 툴은 단축키 N이네요. 얘도 리플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예를 들면 자, 이 앞에 이 부분 없었던 부분을 늘리면 앞에 컷을 잡아먹어요. 그쵸? 앞에 이 부분의 뒷부분을 얘가 오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러닝타임이 바뀌지 않아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계속 앞에 컷의 엔딩 부분과 뒤에 컷의 스타트 부분이 계속 나오죠. 간단하게 단순하게 소스가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요 컷과 요 컷. 자, 워킹하는 부분과 물고기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실 옆에서 보면 이 워킹 걸어가는 부분은 뒤에 사실 이만큼의 다른 영상을 잘라낸 거죠. 이만큼의 다른 영상은 뭘까요? 계속 걷는 거네요. 계속 걷다가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 걷다가 멈춘 데까지를 잘라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물고기 영상은 앞부분에 계속 찍고 있던 물고기 영상이 이만큼을 잘라낸 거죠? 앞에 사실은 이런 영상이 있겠죠. 그걸 이만큼을 잘라낸 거고. 뒤에 손짓하는 부분도 잘라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파일을 붙여놨지만 사실 이 뒷클립이나 앞에 있는 클립이나 어느 정도 뒷클립은 뒤에 어딘가 쳐다보는 영상이 남아있고, 그렇죠? 앞클립은 물고기를 일찍부터 바라보고 있던 영상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물고기를 바라보는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앞에 있는 걸어가는 부분의 영상은 건드리고 싶지가 않다. 앞을 걸어가고 있는 부분에 멈추는 이 시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클립의 앞부분 영상을 다시 뽑아내고 싶다. 이럴 때 리플 툴을 쓰는 거죠. 리플 툴을 이용해서 앞부분의 영상을 늘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바라보는 영상을. 그러면 뒷클립은 그대로고, 앞클립은 그대로고 뒷클립의 앞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러닝 타임은 늘어나겠죠. 아니야. 앞부분의 물고기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러닝 타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앞 클립은 영향이 없고 뒷 클립의 앞부분을 더 집어넣느냐 아니면 줄이느냐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롤링 툴은 뭐냐? 롤링 툴은 이 물고기 부분에 물고기가 나오는 부분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게 되면 뒷부분에 걸어가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먹어버려요. 오버랩 시켜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전체 런닝타임은 바뀌지 않고 앞 클립의 뒷부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잡아당기면은 뒷클립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대신 전체 런닝타임은 바뀌지가 않겠죠. 이런 식의 영상이 되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건 이 리플 툴과 롤링 툴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립을 가지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 싶은데, 일단 이 영상을 쭉 보세요. 내가 이 수업하고 있는 이 인터넷 영상을 보고 한번 보고 여러분들 프리미어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보세요. 그래 분명히 수월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보고 해보고 보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그냥 동영상 뭐 영화 한 편 보듯이 쭉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세요. 인터넷 강의, 이제 OCW 강의로 바꾼 제일 큰 이유는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의 계속 10년 이상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을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놓치면 각자 체크를 해줘야 되고, 몇몇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놓치면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터넷 강의 OCW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쑥 내가 진행을 하는 이 화면을 캡처한 부분들을 쑥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맣게 틀어놓고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좀 원하는 건 책을 하나 사든 도서관을 빌리든 해서 의문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혼자 진행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OCW 강의를 들으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리플과 롤링 툴, 롤링 편집 툴, 이 두 가지를 한번 충분히 실습을 해보세요. 본인 영상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롤링 툴은 두 클립, 지금은 알기 좋게 두 클립을 갖고 하고 있죠. 두 클립의 전체 러닝 타임이 변하지 않고 서로 먹고 먹히는 거예요. 두 클립이 전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플 툴은 선택한 클립만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하지 다른 클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쵸? 대신 전체 러닝 타임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겠죠. 그쵸? 머릿속은 이해가 되더라도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거가 날 겁니다. 리플과 롤링, 이거는 편집할 때 많이 쓰이고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이죠. 아마 리플을 쓰는 경우가 더 비중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하자면 선택 툴일 경우, 보통 선택 툴인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할 텐데, 선택 툴 상태일 때는 이 파일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자, 선택 툴인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가 아니라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커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선택 툴인 상태죠. 리플 툴이나 롤링 에디트 툴, 리플 에디트 툴이나 롤링 에디트 툴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 툴인 상태에서
지금 이 컷 포인트에 가까이 가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커서 모양으로 바뀌지만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 커팅 포인트에서 약간 멀리 있으면은 이 리플 툴이 되고, 그렇죠? 리플 툴이 되고 조금 더 가까이 붙으면 가까이 붙으면 롤링 툴이 되죠. 그렇죠? 이것도 손에 익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리플 롤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플 롤링. 굳이 툴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리플 롤링 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선택을 해서 툴 자체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바꿔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택 툴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눌러서 단축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커서 모양 아니면 요 커서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좀 하나 다른 게 컨트롤, 자, 그냥 선택 툴에서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지만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커서 모양이 바뀌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화살표 모양이 바뀌었어요. 즉 컨트롤을 떼면 이런 모양이 아니지만 컨트롤을 누르면 뭔가 벌리는 느낌이 들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얘를 그냥 앞에 있는 클립 위로 겹치게 되면 그 부분이 지워지고 그 위에 올라가요. 먹는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얘를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소스 모니터 창 보면 거의 벌어지는, 지금 양쪽에 그 클립 사이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방금 그 컷 남아있고, 뒤에 잘라진 그 컷이 남아있죠. 사이를 찢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컷 두 개의 손실은 없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 위에 덮으면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되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그걸 찢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또, 이 컨트롤의 쓰임새가 많겠죠? 초반에 편집을 할 때. 컨트롤 누르면 리플. 그쵸? 리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가까이 붙으면 컷 포인트를 붙어버리면 롤링이 되겠죠. 그쵸? 롤링. 그쵸? 롤링이냐? 아니면 레이시오. 컨트롤 누르고 리플이냐는 그때그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컨트롤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자, 보면은 여기 시퀀스가 두 개 있죠? 아까 앞에서 했던 피쉬 시퀀스가 있고 뒤에 방금 리플 롤링을 하면서 작업했던 시퀀스가 있어. 그쵸? 교체를 해도 되겠네요. 다른 그러면 시퀀스 3은 비어있죠? 여기에 시퀀스, 앞에 시퀀스와 뒤에 두 번째 시퀀스를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시퀀스지만 하나의 무비 클립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퀀스 2를 다시 손보고 싶다. 그럼 언제든 시퀀스 2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손을 봐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전체 시간이 짧아져요. 바뀌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서 과제로서 얘기했던 촬영해 본 것들을 지금 오늘 배운 편집 툴들을 충분히 써서 한번 가편집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거칠게 편집한다고 해서 러프 필름, 러프 편집, 가편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컷 포인트들을 찾고 다른 효과 없이 이렇게 편집만 나열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저번 주에 같이 했던 뽑는 것 어떻게 했죠? 잠깐 간략하게 보자면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 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권장했던 건 퀵타임에 H.24로 해서 뽑자. 그쵸? 그래서 여기 아웃풋 네임 이름 정하고 어디다 뽑을 건지 정해놓으면 되겠죠? 무비 폴더에 있겠지. 파이널 소스, 무비, 프로젝트 창은 다른 데서 공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무비 창 안에다가 렌더링해서 가편집을 한 다음에 꼭 렌더링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